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주디장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때 사실 이민자들은 이민 신분 때문에 고생을 2중, 3중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자, 실업수당을 받아도 이민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실업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재정 능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가 끝나시고 나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OPT라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 동안 스템 OPT로 연장을 하시기도 하죠. 근데 1년 동안 OPT를 갖고 계신 분들은 실업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치료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을 하셔야만 OPT 치료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회사에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인다는 거는 따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 실업수당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각 주마다 틀리니까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업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3개월을 넘기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회사 상황이 나빠졌고 나는 실업기간을 계속 갖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이때 내가 공부한 것과 관련된 그런 나만의 사업을 구상하시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self-employment이 OPT 때는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럼 H-1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H-1B는 가장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이라고 적정 임금을 주어야 되고 몇 시간씩 고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까다롭게 이민국에 또 노동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각자 내 케이스에서 적정 임금은 무엇으로 이민국에 또 풀타임인지 아니면 팔타임인지 어떻게 케이스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회사나 개인 둘 다 확실치 않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간혹 가다가는 자, 당신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furlough라고 무급 휴가를 받는 것을 권장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H-1B는 furlough나 벤칭 같은 강제 무급 휴가는 내지는 무급 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는 것이 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풀타임으로 케이스를 했는데 20시간으로 줄인다라는 것도 체류신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준다거나 네, 내지는 중간에 갭이 생긴다면 다른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주는 것이라면 H-1B Amendment라고 해가지고 이 바뀐 내용을 가지고 다시 H-1B를 변경하는 그런 케이스를 접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비용이 만만치 않죠.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시지 않게 되면은 H-1B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는 것은 60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60일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성 있을 수 있으세요. 예, 그 60일 동안에 다른 회사를 찾아서 H-1B를 이제 옮기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팔로우가 됐을 때 바로 B2라고 하는 관광 신분이죠. 그런 신분으로 6개월 신분을 바꾸셨다가 그 신분에서 다시 H-1B를 접수하시게 되면 원래 회사와 다시 일을 하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옮기시던지 그러면 접수와 동시에 체류 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H-1B로. 네, 물론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예,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워낙 까다로운 비자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문 닫아서 집에 있어서 혹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딘가 상태가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위험을 느껴서 지금 회사를 갈 수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서 메디컬 리브라던가 패밀리 리브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 아래서 무급 휴가를 신청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에는 그 나라에서 혜택을 늘려서 무급 휴가가 아니라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뭐 80%라던가 연봉에.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 상황 때문에 회사를 갈 수 없는 경우에 몇 주간 체류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H1B를 걱정하지 않으시면서도 회사를 안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회사를 못 나가는 것이 내지는 시간이 준 것이 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사의 부탁인지 아니면 나 개인의 선택인지에 따라서 내 개인의 선택이라면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를 안 나가셔도. 네. 자, 그럼 우리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취업 영주권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영주권 첫 번째 케이스는 펌이라는 케이스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는 재정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접수하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제시한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이시는 건데요. 그래서 세금 보고로 돈이 충분하든지 소득이 아니면 이미 이 직원을 위해서 지불한 연금이 아니라 연봉이 충분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행히 몇 개월 좀 상황이 안 좋고 다시 우리가 리커버해서 연말에는 재정 보증, 재정 서류가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혹은 내가 월급을 충분히 받았다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9.11 사태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큰 재난 시간이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특별한 판례를 사용해서 자, 회사가 내지는 스폰서가 비즈니스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의 세금 보고는 과거에는 잘했는지 또 직원은 꾸준하게 고용했었는지 또 이 직원이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9.11 사태만 아니었으면은 이 회사는 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재정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승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업률이 그때보다 더 심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이 상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른 circumstances를 확인시켜서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가장 흔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